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이 설명회는 지난 12월 뚜각학원과 함께 진행됐던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첫 번째 설명회입니다. 당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녹화 상태가 원활치 않아 게시용과 공유를 위해서 다시 녹화된 버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설명회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려대 계열적합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는 주요 대학의 주요 전형에 어떠한 학생들이 합격 혹은 불합격을 했고 또 해당 학생들이 치러온 면접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학력사항, 사회 관련이랑 학원 관련 경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서연고 서성을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그리고 최근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한 친구들의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을 11년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축적된 노하우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주제의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려대 계열적합형으로 진학한 친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 계열적합형이 올해로 2년 차입니다. 전형이 좀 개편이 2년 차를 맞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특히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막차 전형이다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패턴과 사례, 소위 스펙 분석을 통해서 흔히 알려진 대로 이제 비교과가 내신보다 정말 더 많이 작동하고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설명회와 가장 차별화되는 면접 기출과 후기인데요. 면접이 고려대학교 전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난이도, 높은 난이도에 비해서 특히 올해 수험생들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과 고1, 고2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 전형을 염두에 둔다면 먼저 고3의 체크 포인트는 일단 N수생 변수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예비 고1, 2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울대 일반 전형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준비가 필요한 비교과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같은 고등학교, 즉 우리 학교 1년 선배가 어느 정도의 내신과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과에 합격했냐 불합격했냐가 참고가 될 텐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형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형이 뭔가 달라졌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쓸 수 없고 뭔가 보정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최종 전형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 4월에 나온 일단 입학 전형 계획안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보시면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일단 계열적합형인데 계열적합형은 여기에 언급이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고려대학교가 이제 스스로 정리해 놓은 건데 그것처럼 그럼 무슨 얘기다? 네, 전형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즉 1년 선배들의 자료를 네, 토대로 지원을 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계열 적합형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10명 정도 뭐 정원의 증감이 있나요? 정원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 자체는 1단계는 서류 100%,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 고성적 60, 면접 40. 그래서 면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제 요 비율만 갖고 따지실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5배수기 때문에 추합이 많이 도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인기학과는 일단 1차 전형 안에 들어가면 예비 번호를 못 받아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지만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면접이 좀 중요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이 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건 이제 제가 22년도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보면 계열적 합평이 수능 시험 전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무슨 얘기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제일 큰 의미는 납치의 가능성이 있다. 즉 정시가 잘 나온 학생 입장에서 납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특히 이제 올해는 이 수능 바로 전주에 면접을 보는 바람에 수능 준비를 하면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이 병행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원이 쭉 나와 있고요. 가장 적은 숫자를 뽑는 곳 전형이 이제 이 기혈조합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해당하겠죠. 예, 이쪽에 있는 전형들.
요 정원들이 일단 해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네, 이쪽에서도 계열 적합형 정원들이 나와 있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계획안에 나와 있는 내용, 아까 보셨던 대로 정원, 반영 비율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면접은 지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이 전형의 경쟁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건 21년 경쟁률이죠. 21년도 경쟁률인데 좀뭐 그때에서 이 경쟁률은 제일 높은 편이죠. 아무래도 이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수능에 좀 약한, 하지만 이제 뭐 비교과 준비가 잘 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전형이고요. 특히 이제 이 수능을 보지 않고 재수라는 입장에서는 고려대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넣어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또 충원율도 높죠. 충원이 높다는 거는 이 전형을 쓰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을 같이 씁니다. 특히 이제 현역 고3들 경우에는 뭐 재수생도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비 번호를 받지 못했는데도 추가 합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1학년도 결과긴 한데 22학년도 추합률을 봐도 충원율을 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원율이 230%라는 얘기는 정원이 이제 100이라면 그 2.3배까지, 그러니까 이제 1차 합격자 말고 2.3배가 더 돌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경쟁률, 지원율 나와 있고요. 이건 한번 보셨던 건데 그 모집 인원에 비해서 인원이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오배수를 뽑아서 실제로 면접 응시 비율이 상당히 높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수능에서 고대 이상 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모두 응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항상 논란이 되는 게 교과 등급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어쨌든 전체 평균이 2.34고 뭐 이제 약간 단과대랑 과별로 차이는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이 레인지 안에 다 걸쳐 있긴 걸쳐 있다는 거죠. 걸쳐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자 미디어 갖고 보시면 평균이 2.13이고 표준 편차가 0.68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계산을 좀 해보면 1.4 정도부터 2.8대까지가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생이 3.0이니까 써도 되겠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고교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내신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레인지 안에 들어온다고, 특히 넓은 부분 여기 들어온다고 다 써도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이제 고교 유형, 그다음에 학교 1년 선배, 비슷한 고교의 결과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요 평균 교과 등급은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좀 더 인기가 있구나, 그 정도를 파악하시는 정도로만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연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니 상대적으로 이제 레인지가 넓은 곳은 그만큼 보통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인기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딱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럼 이제 여기 정말 인기가 높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상위 70% 컷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총합격자 기준이기 때문에 특히 이 전형은 워낙 추함이 많이 도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요 70% 컷 안에 들어가니까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학과들의 인기, 그 다음에 여기가 일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인지 아니면 특목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과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상대적인 지표로 삼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1등급 컷이. 지리교육과가 제일 높죠. 70% 컷이. 그럼 과연 지리교육과가 가장 인기 학과일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왠지 그거는 우리 체감상으로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고요. 자연계는 상대적으로 내신 것 자체는 조금 이제 내려가는 느낌이 들죠. 확실히 인문계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학생의 서류 경쟁력을 보는 요소는 물론 이 대학 측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5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종합 내신, 이것이 지원 가능한 폭 안에 들어가 있는가, 전공 교과,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셨던
지리교육과다. 그럼 당연히 뭐 지리 과목을 들었다면 그 과목의 내신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니 지리 과목을 또 꼭 듣지 않았다면 사회탐구 과목의 관련 과목들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전공 비교과라고 얘기하는 뭐 동아리라든가 스터디 활동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창체 쪽에 들어가는 세특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학술 역량으로서 소위 말하는 발표나 보고서, 심화탐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 논문 빠졌지 않아요라고 하시는데 명칭의 논문이 아닐 뿐 그와 비슷한 형태의 리서치가 들어간 활동이 여전히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요소는 뭐 학교별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명칭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계열 적합적인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더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독서를 다 보긴 합니다만 여기도 이제 결국 서울대만큼과 독서 활동으로 이 부분을 커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21년도 취업 결과를 일단 좀 보고 계신데요. 여기 이제 학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취업이 정말 많이 도는 전형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얼핏 보면 파워부스 여기도 많이 돈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많이 돌았잖아 하시지만 정원 대비로 본다면 이쪽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한문학과 같은 경우는 안 돌았죠. 이 얘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이제 간대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 친구들은 상위 비인기학과라서 뭐 다른 과로 이제 빠지질 못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그 다음에 가정교육과 마찬가지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전형으로 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가느냐? 요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그냥 잠깐 살펴보실 기회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는 요령은 전체 내신, 관련 교과, 그 아래가 관련 비교과,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계열 적합적인 활동.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죠. 물론 생기부 기재는 안 되지만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제 1점 초중인데 스카이 경영을 쭉 썼다. 이 친구는 아무래도 일반고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2점 중고인데 유디랑 뭐 정액줄 썼다. 이 친구는 특목고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과에서 생명과학이나 환경생태를 쓴 친구들입니다. 생명과학 쪽 쓴 친구들은 이제 보통 의학과들도 같이 쓰죠. 네,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기출과 분석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문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을 거고요. 제시문 숙독에 21분, 면접에 7분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뒤에 아마 비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업부 수영은 12분 준비 6분 면접인데 이건 21분 준비 7분이죠. 뭐 면접 시간은 1분 차이입니다만 준비 시간이 훨씬 길다는 걸 봤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다? 제시문의 난이도가 이건 뭐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시문의 길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어렵겠구나라는 걸 이걸 보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는 화상 면접을 했죠. 기본적으로 일단 코로나 때문에 올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시문을 숙독한 다음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22학년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화상 면접을 했고요. 아까 모니터 상대편 모니터에 보이는 거죠. 면접관이 있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제 녹화 면접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가장 최근에는 실시간 화상 면접을 했다. 만일에 정말 지금 뭐 모두가 희망하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다면 올해는 다시 직접 대면 면접을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평가 항목도 지금 6점 척도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계열적 합평의 면접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특징이 항상 여기 나온 것처럼 필요한 서류 내용을 위한 확인 질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기 자소서는 없어졌으니까요. 생활기록부 관련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보통은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건 이제 고려대가 실시한 면접 평가 항목이고요. 요거는 한번 그냥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 뭐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고려대학교가 입학 설명회 영상에서 공개한 자료들입니다.
그다음에 평가 항목 및 반영 비율 나와 있고요. 그 일부 면접 지도하시는 경우에는 이 태도에 굉장히 치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어떤 대인 면접에서 사실 태도는 크게 거슬리지 않으면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주로 준비하실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어쨌든 본인 영상 촬영 후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 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내용적인 면에 제시문 면접이면 제시문에, 그다음에 생기부 기반 면접이면 그 컨텐츠에 훨씬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인 면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꾸 이제 무슨 스피치라든가 뭐 이런 쪽에 특화되신 분들은 자꾸 이쪽 태도에 집중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접 응시율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응시율이 뭐 보통 90% 이상 나오고 있고요. 물론 수능 전에 있지만 이게 학업부 수용은 크게 떨어지는데 그건 최저를 못 맞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과 같은 경우는 거의 100%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과, 이과가 서로 다른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건 과별로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과별로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일단 인문계 문제와 자연계 문제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국제학부든 뭐 영문과든 같은 문제를 푼다. 그다음에 뭐 의예과든 뭐 환경생태든 같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문과 같은 경우에 제시문이 3단락 혹은 4단락 정도가 나오고요. 이 전체의 길이는 A4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1번 질문은 보통 비교, 제시문과 비교를 시키고요. 2, 3번에서는 제시문 간의 분석, 그러니까 뭐 제시문 나에 기반해서 다를 뭐 비판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보통 4번에서는 사례나 해결책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번 비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가 최초합할 만하다, 추가 합격 정도 되겠네, 아니면 힘들겠네가 1번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다 변별이 될 정도로 학생들이 이렇게 좀 갈라지는 편이고요. 보통 제시문 이 4개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론적인 내용 2개, 사례와 관련된 내용 2개,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2개, 구체적이고 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실험을 좀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2개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1, 2, 3, 4번의 경우는 논쟁한 스텝 바이 스텝. 이거는 양면성이 있는데 1번을 풀면 2, 3번이 쉬워지고 2, 3번을 풀면 4번이 쉬워집니다. 반면에 어디서 하나 이거 앞에 걸 제대로 못 풀면 뒤에까지 다 틀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다음 이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오전 오후 문제는 다르고요. 왜냐면 문제가 줄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 풉니다. 과가 달라도 제시문이 많습니다. 좀 짧은 제시문이 여러 개, 그리고 이제 그림이나 뭐 이미지가 한 단락 정도 들어올 수 있고요. 1번은 보통 이 중에서 한 서너 개 단락 정도의 공통 키워드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1번 키워드와 나머지, 예를 들어 뭐 가나다라의 공통 키워드를 담았다면 그럼 이 공통 키워드와 뭐 가나다라니까 그 다음에 마바와의 차이점은 뭐냐, 공통점은 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3번에서는 약간 과학적 원리 혹은 인문사회적 확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공계 문제긴 하지만 이공계 지식이 아주 심하게 있다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인문사회 결과 잘 결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 이런 좀 개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일단 과학 철학, 과학 철학이 필요한 얘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가장 조금 어렵다 역시 마찬가지. 대부분은 이제 3번에서 이제 이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문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약간 관련된, 보통 3번에서 1, 2번은 대체로 잘 풉니다. 3번에서 변별이 나오고요. 이거는 뭔가 완벽하게 풀 필요가 있다. 학생들 대부분이 잘 풀거든요. 반면에 문과 문제는 편차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 문제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더라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좀 면접 후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보면 계열적과 파이널 할 때 지원학과 관련 문제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그 생기부 질문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일이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질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 좀 포함됐죠. 그래서 심지어 수업하면서 제가 지원학과 관련된 특정 답변에서 SME 성격 보충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보충을 해주죠. 보통 면접 수업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학과 관련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네, 고대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연고대를 다 본 학생인 것 같은데
제시문이 4개고 질문이 4개인 만큼 주어진 정보를 말하는데 답변 시간 10분밖에 안 돼서 이제 문제별 시간 배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데 학생들이 이제 자꾸 뭐 1차 합격 후 이런 식으로 면접 준비 미루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 안 될 수 부족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비고3의 지원 체크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고교 유형별 합격, 이거는 이제 작년 입시 설명회 때 21년도 계열적 합격에 대한 자료를 내준 겁니다. 그걸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뭐 특목고 자사고 전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뭐 학교 비율에 비해서 뭐 외고 국제고가 이만큼, 자사고가 이만큼, 이거 보면 전체 한 60%가 이쪽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거는 맞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상위권 대학은 사실 다 비슷합니다. 상위권 대학은 그 이런 이제 뭐 서울대 직윤을 갖고 있는 서울대만 제외하자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고려대 이 전형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어쨌든 17% 합격자를 냈다는 거. 과거 영적은 이과는 거의 뭐 이 학생들이 쓸어갔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일반고 비율이 있다는 면에서 일반고에도 생각보다 꽤 많이 붙는 전형이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수 이상의 비율이 꽤 있다. 특히 지원 비율은 훨씬 높죠. 그죠? 지원 비율 훨씬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조금 달라진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는 이렇게 심사를 한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류 전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가 하나 있었고요. 이제 학교 측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학업 역량은 뭐 크게 보면 이제 내신이라고 러프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계열적 합평은 어쨌든 관련된 이제 그런 각종 비교과, 교과 활동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의 측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학교의 프로그램이 사실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인성이면은 사실상 특히 이제 뭐 봉사활동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코로나로 아마 올해 같은 거 코로나 3년을 보낸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무단 결석 뭐 이런 것만 없는 한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류 항목 비율 보면 계열적 합병은 상대적으로 이 전공 적합성을 더 보는 걸로 나오죠. 서류 평가 항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또 뭐 어차피 이미 공유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2와 고1 입장에서 중장기 플랜으로 가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한 5학기 100시간 정도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도. 근데 그 절반 수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희망 평가 반영 완전 넘어가지 않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수상 경력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이제 고1, 고2 같은 경우 수상 경력 공식적으로 안 들어가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수상 실적을 뭔가 상 이름은 못 쓰지만 우회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상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일단 지나갔고요. 그리고 뭐 항상 말씀하시는데 뭐가 몇 %냐? 그런 반영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 내신이 자꾸 뭐 특정 과목이 빠진다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대학 측이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전 과목 다 들어가 있고요. 그죠? 심지어 뭐 여기는 지금 과학이랑 기술 과정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제가 다양한 설명회를 상반기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일단 오시면 네, 제 왼쪽에 있는 밴드입니다. 요 밴드를 통해서 아마 일정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필요한 부분들은 네, 그때그때 안내가 되니까요. 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요 네이버 밴드 제 왼쪽 겁니다. 송혜김 에듀케이션 여기 가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스펙과 면접 설명의 그 첫 번째였던 고려대 계열적 합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